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시 종로구에 사시는 68세 이영희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어머님, 사실은 준호가 며느리 은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철수 아들이 아니에요. 작년 가을 제가 67이던 그해 가을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제 손주, 제가 10년 동안 품에 안아주고 사랑해온 그 아이가 제 핏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68입니다. 수녀였다가 환속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하느님을 섬기며 살다가 30살에 수도원을 나와 평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스님이었다가 환속한 홍순철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75입니다. 우리는 참 특이한 부부죠. 수녀와 스님이 만나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철수와 딸 지아. 철수는 지금 40살로 작가가 되었습니다. 지아는 38로 해외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철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제 손주 준호. 올해 10살이 된 사내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 핏줄이 아니라니. 뭐라고? 은지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작년 가을 그날 저는 철수네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제 아들 철수는 서재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지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실수를 했어요. 회사 선배와. 그리고 임신을 했는데 그게 준호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손만이 아니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철수는 알고 있었니? 아니요. 철수 오빠는 준호가 자기 아들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었어요. 준호가 오빠 아들이라고. 은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게 된 거니? DNA 검사라도 한 거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학교 보건실에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O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철수 오빠는 O형이고 저는 B형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조합이잖아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O형과 B형 사이에서는 O형 자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철수도 그걸 알아챈 것이고 DNA 검사를 한 것이겠죠. 검사 결과가 언제 나왔니? 일주일 전이요. 그 후로 철수 오빠는 저한테 말도 안 걸어요. 준호한테도.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한테도 예전처럼 대하지 않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어떻게든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야, 엄마다. 문 열어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야, 당장 문 열어.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철수는 저를 보자마자 무너졌습니다. 40살 장성한 사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제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저는 철수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제 아들의 고통이 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준호는 어디 있니? 친구 집에 보냈어요. 당분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준호는 아무 죄가 없잖아. 알아요, 엄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철수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의 배신이 생각나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가 생각난다고요. 그날 저는 철수네 집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철수는 서재에, 은지는 안방에,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자꾸만 1990년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33이던 그 시절, 철수가 5살배기 꼬마였던 그때가 말입니다. 1993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환속한 지 3년째였고 철수는 5살, 지아는 3살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의 작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절에서 일을 도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고 저는 성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철수가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올 때, 지아가 제 치마를 붙잡고 웃을 때, 그런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아들, 아빠 안 닮았어. 엄마만 닮았어. 수녀였던 사람이 애를 낳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환속하기 전에 뭔가 있었던 거 아냐? 쉿! 소리 작게 해. 들으면 어떡해.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저 심심한 사람들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점점 더 커졌고 급기야 철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유치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 아들이 맞지?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철수야? 당연히 너는 아빠 아들이지. 근데 친구들이 그래. 나는 아빠 안 닮았대. 그래서 진짜 아들이 아닐 거래. 철수는 제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요.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여보, 무슨 일이요? 저는 동네 소문과 철수가 당한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철수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알아요, 여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 입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철수가 상처받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 반대편으로 말입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시작. 하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그 후로 자주 물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닮았지? 엄마, 나 진짜 우리 집 아들 맞지? 매번 대답해줘야 했습니다. 그럼 철수야, 너는 엄마 아들이고 아빠 아들이야.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철수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니라면? 아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철수를 직접 낳았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었고 진통 끝에 낳았습니다. 철수는 분명 제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만약이라는 생각이 한번 스치고 나니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철수를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일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5년을 키운 아이를 의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오늘 무서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요? 철수가, 만약 철수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당신이 직접 낳은 아이잖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소? 알아요. 저도 미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의심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철수는 평생 그런 의심 속에서 살아야 하나요? 남편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여보, 철수는 우리 아들이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만 알면 되는 거요. 다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시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철수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철수는 제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작년 가을로 돌아옵니다. 철수네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새우며 저는 1993년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5살 철수가 나 아빠 아들 맞지? 라고 물었을 때의 그 아픔. 제가 한순간 철수를 의심했을 때의 그 죄책감. 그리고 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깨달았던 그 순간. 이제 그 철수가 똑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니, 더 심한 상황입니다. 철수는 진짜로 준호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10년 동안 준호를 키웠다는 것을. 준호가 아빠라고 부르며 철수에게 달려갔다는 것을. 밤에 악몽을 꾸면 철수를 찾았다는 것을.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철수는 준호의 아빠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철수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철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철수야, 일어나라. 철수가 눈을 떴습니다. 눈은 여전히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철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1993년 내가 5살 때 말이야. 저는 철수에게 그 시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동네 소문, 철수가 받았던 상처, 그리고 제가 한순간 철수를 의심했던 것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의심했어요?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단 한순간이었지만 엄마도 흔들렸어. 만약 철수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하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았어. 그게 얼마나 끔찍한 생각인지.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누구를 닮았든 피가 어떻든 너는 엄마 아들이라는 것을. 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철수야, 준호를 생각해봐. 그 아이는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 아빠가 갑자기 자기를 멀리하는 이유를 모르잖아. 내가 5살 때 느꼈던 그 불안을 준호도 지금 느끼고 있을 거야.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준호를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아내의 배신이 생각나고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는지가 생각나요. 하지만 동시에 준호가 보고 싶어요. 그 아이 웃는 얼굴이 아빠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자꾸 생각나요. 이게 뭐예요, 엄마?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철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철수야. 그게 정상이야. 너는 10년 동안 준호 아빠였어.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간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철수야. 엄마는 내 결정을 존중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준호는 아무 죄가 없어. 그 아이는 내가 키운 아들이야. 그날 아침 저는 철수네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알고 있소. 철수한테 전화 받았소. 어떡하면 좋겠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철수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요. 철수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1993년 그 시절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지금 철수도 똑같은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결국 철수도 답을 찾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1993년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5살 철수가 웃고 있는 사진, 제 무릎에 앉아 있는 사진, 남편과 손잡고 걷는 사진. 사진 속 철수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동네 소문도 다른 사람들의 의심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엄마, 저 준호 데리러 가려고요. 친구 집에서 데려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잘 생각했어, 철수야. 엄마, 저 아직 아내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준호는 제가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철수야. 천천히 가거라.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앨범을 바라봤습니다. 1993년 5살 철수의 얼굴과 지금 10살 준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반복됩니다. 부모가 겪었던 아픔을 자식도 겪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1993년 제가 깨달았던 것을 이제 철수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철수가 결국 옳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993년 그 봄날에도 비가 내렸었죠. 비는 모든 것을 씻어줍니다. 아픔도 상처도 의심도. 그리고 비가 그친 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옵니다. 저는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어. 그리고 이번에도 이겨낼 거야. 철수도 준호도 우리 가족 모두. 사연 본문 끝. 홍순철님의 사연이었습니다. 1993년의 경험이 지금 아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군요. 과연 철수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